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지난 시간 해남 소류지에서 반가운 만남을 가진 이창수와 119 피싱클럽 회원들. 봄붕어 산란에 맞춰 소류지 상류 수초대에 대편성을 하게 되는데 따뜻한 남쪽이어서일까? 이른 봄이었지만 벌써 1차 산란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행들은 산란을 마친 붕어를 상대로 본격적인 낚시에 돌입하게 되는데 예상대로 해질녘이 되면서 상류에는 월척 소식이 전해진다. 반면 이창수에게 낚이는 붕어는 모두 잔시알만 확인되는데 과연 이창수와 119 피싱클럽 회원들은 산란기 특수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마을 뒤편으로 해가 수줍게 모습을 감추는 시간. 이미 월척붕어를 확인한 이창수로서는 더욱 기대가 되는 시간임엔 틀림없다. 해질녘이 되면서 붕어 입질은 분명히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이창수에게는 여전히 잔시알의 붕어만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기 물고 있다. 또다시 입질을 받아낸 이창수. 하지만 웃음이 먼저 나온다. 야, 이렇게 제가 지금 케미를 지금 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좌측에 케미가 달려있지 않는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찌의 움직임이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케미를 가려고 이렇게 대를 드는 순간 이렇게 또 작은 붕어 한 수 나왔습니다. 자, 이거 케미를 단 상태에서 찌올림을 보고 챔질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찌올림을 보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손맛은 봤죠. 자, 가거라. 케미컬 라이트와 새우 미끼를 사용하며 본격적인 밤낚시를 준비하는 이창수. 그런데 새우의 상태가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저수온기 낚시 이럴 때는 사실 살아서 싱싱한 새우보다는 이렇게 죽어서 허옇게 변한 새우 이런 새우가 입질을 받는데 좀 빠른 효과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새우를 먼저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산란기에는 활새우보다 죽은 새우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이창수. 예민해져 있는 산란 붕어들에겐 움직임이 덜한 미끼가 특효라고 한다. 어느덧 주변 사위는 어두워지고 가로등불은 저수지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119 피싱클럽 회원들의 포인트 상황은 해가 지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금 해 떨어지기 전까지는 큰 고기들 입질 9치, 10치급 이런 것들 입질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해 떨어진과 동시에 뭐 3치, 4치 작은 씨알들이 와서 지금 지렁이를 많이 건드네요. 입질도 아주 시원하게 이쁘게 올리고 그런데 채면은 잔씨알들이 나오네요. 해가 지면서 지렁이 미끼에 덤벼드는 잔씨알 붕어로 인해 김주혁 씨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유독 박형식 회원이 자리한 상류 좌안의 홈통은 의외로 준처급 씨알의 붕어가 연속 2마리나 낚일 정도로 상황은 좋아 보였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지금 이 저수지 전체적으로 수심이 다 메다권이 안 되는데 이 자리만 좀 수심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온이 떨어지면 고기가 깊은 데로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었는데 오전 오후에는 고기가 입질이 없었는데 해가 딱 떨어지니까 지금 2마리 나왔거든요. 일단 시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의외로 깊은 곳을 포인트로 선택한 것이 해질 무렵 수온이 떨어지면서 최적의 포인트가 된 것이다.
어둠이 짙게 깔리면서 기온과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해남 소류지. 활발하게 달려들던 잔씨알 입질조차 또 끊겨버린 상황이다. 게다가 큰 일교차로 인해 이슬까지 내리면서 파라솔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아무래도 오늘 밤은 길게만 느껴질 것 같다. 산란기 조과는 수온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수온이 급등하는 오후 늦은 시간에 입질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반면 하루 중 최저 수온을 보이는 밤 시간대에는 입질 한번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라는데 이러한 시간에는 낚시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잠깐의 휴식으로 체력을 보강하는 것이 새벽 낚시를 위해 효과적이다. 119 피싱클럽 회원과 이창수 역시 체력을 보충하고 몸도 녹일 겸 한자리에 모이기로 하는데 네, 이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 그 군스 네. 클럽 군스죠. 네. 클럽 군스의 그 토크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 박수. 그래요. 그 119 피싱이 그 만들어진 때가 얼마나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2009년도에 2009년도 됐는데 그러면 예. 4년? 4, 5년? 예, 그러죠. 근데 이제 본격화 활성화되고 하는 거는 불과 한 2, 3년도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그 식구들이 그 모이게 됐습니까? 회원분들이. 실은 이제 어떤 제품 하나 때문에 이제 모이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운영을 하면서 이제 모임 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커지게 그리고 됐죠. 그 같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그러죠. 거의 광주 전남권. 그쪽 광주 지역. 전남권. 예. 그리고 이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같은 이렇게 그 호흡을 나눌 수 있는 그 젊은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조금 이제 회원분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이제 다른 모임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좀 어리다 보니까 젊다 보니까 좀 젊은 층으로 좀 많이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가 낚시하는 이 타이틀 자체가 산란철을 공략하는 그런 낚시거든요. 예. 이 산란철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어떤 갖고 있는 에피소드 있습니까? 산란철 낚시에 대해서. 뭐 에피소드보다도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어제 했지만은 겨우 저 밑에서 새치 정도 한 마리 잡고 날 세웠거든요. 예. 근데 오늘 자리를 옮기면서 보니까 붕어들이 이게 떼짱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서너 마리 있었는데 제가 수초대로 예. 한 2마리는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오늘 이렇게 복을 받아서 예. 이제 마리수 조과를 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때 짱 위에 그러면 그 붕어가 올라와 있다는 것은 산란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올라왔다가 못 내려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못 내려오고 이게 파닥거린 놈을 제가 이제 수초 제거하다가 그걸로 이렇게 밀어서 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은혜를 갚았는가 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참 좋은 일, 좋은 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마리수 조과 좀 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다른 분은 또 산란철에 어떤 저는 이제 에피소드 개념은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지금도 물론 초보지만 초보 시절에 이 월척이랑 붕어가 그리워서 한참을 추운 겨울에 돌아다닐 때 첫 월척을 산란철 때 제가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은 제가 지금 납니다. 그래요. 예. 뭐 이렇게 뭐 떨채로 떤다거나. 아이고. 막 이제 4.5 잡고 붕어가 이렇게 뒤집는데 딱 제 얼굴을 보여준 게 32짜리 그때 첫 월적. 그게 지금 아직도 그때가 3일절 날리죠. 그런 건 여기 감격스러워 눈물도 한번 흘리고. 네, 붕어 껴안고 자라가고 막 가고 그랬었어요. 아니 그 매니저님 네. 저기 뭐시기 에피소드 하나 또 있잖아요. 저 산란철 저 성만 이수로에서 붕어 산란 다니는 뜬다고 뜰채 뿌려먹는 왜 그랬냐면 이제 저기 성만수로에서 청산 성만수로에서 붕어 산란이 붙었었어요. 꽤 큰 씨알들 허리급들 이상 살짝급들 이런 씨알들이 산란했는데 이제 그 전날에 가서 무리해서 수상으로 들어가서 낚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입질을 한 번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이제 수초제기 뜰채에 망을 달아서 이제 고기를 한번 얼굴을 보려고. 근데 결국에는 떴습니다. 네. 근데 큰 고기 다 놔두고 8치, 7치 이런 것만 떠지더라고요. 네. 어렵더라고요. 아니 사실 그럴 거예요. 이 낚시터 가서 입질을 못 보고 있는데 바로 발 앞에서 뭐 덩치급들이 이렇게 그 하면은 그 한번 손에 그 만지고 싶은 마음에 그 누구나 그런 그 마음은 다 가질 거예요. 하지만 자연은 소중한 거니까 또 우리가 그 잠깐 손맛만 보고 또 이렇게 자연의 품을 돌려보내주고 좀 전에 그 참 그 좋은 일을 하신 맞습니다. 그 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 떼짱 위에 올라왔다가 못 내려간 그 붕어 그걸 다시 그 수초 제거를 그 해서 그 정말 그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 한 마리 붕어가 아닙니다. 그러죠. 예, 그 붕어 뱃속에는 아주 그 많은 양의 그 알이 들어있는데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꾼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산란철 에피소드. 산란기 붕어는 손맛만 보고 되돌려 보내주는 미덕을 보인다면 그 복은 다시 꾼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올 것이다. 일행들 모두 긴 밤이 될 거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들 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꾼의 마음은 어느덧 다시 물가로 모여들게 만든다. 봄이라 하기엔 믿기 힘들 정도의 차갑게만 느껴지는 밤 공기는 난로와 파라솔 텐트가 아니면 견디기 힘들 정도다. 모두가 포기하는 심정으로 찌를 주시하던 그때 이창수의 찌에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하지만 낮은 수온 때문일까? 더 이상 찌울림을 보여주지 않는데 붕어가 있다는 가정하에 미끼에 변화를 줘보기로 하는 이창수다.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흐른 때까지 입질 형태를 이렇게 보니까 본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의 입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미동 정도, 그런 미동이 나타나는 걸 봐서는 수온이, 낮에 내려간 수온이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오르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미끼, 또 죽은 새우, 이 두 가지 미끼를 운용해서는 입질을 받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새우의 껍질을 제거를 하고 좀 더 부드럽게 해서 입질을 한번 유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산란철 예민한 붕어를 만나기 위한 이창수의 미끼 운영 방법은 붕어가 미끼를 섭취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자, 이제 제발 입질 한번 해봐라. 그 효과가 나타날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한다. 조건이 좋았던 해질녘에 월척을 낚아낸 민신복 씨의 포인트 역시 밤 시간이 되면서 찌의 움직임이 전혀 나타나질 않고 있다. 조건만 맞는다면 흔히 대박조항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봄 산란기 낚시의 특징이지만 어느 조건 하나만 맞지 않아도 최상의 지루함을 맛볼 수 있는 낚시 또한 산란기 낚시라고 한다. 그런데 한동안 잠잠했던 이창수 찌에 뭔가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어 본신까지 이어지고 챔질에 성공하는 이창수. 과연 대물꽃 붕어가 낚인 것일까? 하지만 힘없게 날아온 녀석은 아쉽게도 21cm의 붕어였다. 약하게 해주는구나. 자, 이렇게 소극적인 입질을 그 속에서 입질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새우 미끼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미끼를 운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작은 녀석이 또 낚였습니다. 이렇게 수온이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봐지거든요.
붕어의 체온도 지금 상당히 차고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입질 형태가 아주 깔끔한 본신으로 이어지는 입질, 그런 입질은 상당히 지금 기대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우 미끼를 조금 변형을 해서 유도를 해봤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작은 녀석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야, 낮에 저기 119 회원님들은 씨알 상당한 부분도 곧잘 낚아내곤 했는데 이거 멀리서 왔다고 푸대접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아유, 이거 산란 한참 하고 있는 중이구나. 자, 가보라. 월척이 낚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찌의 움직임을 보았다는데 만족을 해야 했다. 늦은 새벽 시간이 되면서 다시 미끼 점검을 하는 민신복 씨. 새우와 참붕어 등 다양한 미끼를 사용하며 공략해보았지만 쉽게 오르지 않는 수온의 영향 때문일까? 찌는 그저 말뚝일 뿐이다. 오후 시간과 판이한 조가를 보이는 해남 소류지. 아쉽게도 일행을 통틀어 이창수가 낚아낸 21cm의 붕어만이 밤낚시의 유일한 조가였다. 기나긴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을 맞이한 일행들. 지루했던 시간에서 벗어나서일까? 얼굴 표정부터 달라 보인다. 다시 미끼를 재정비하고 월척붕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일행들. 동이 떠오르면서 기온은 급등하고 덩달아 소류지 수온 역시 상승하며 자욱이 물안개가 수면 위를 가득 메운다. 밤새 입질다운 입질 없이 시간을 보냈지만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이 순간이 대물 낚시를 하는 진짜 이유를 말해준다고 하는데, 게다가 혼자가 아닌 조우가 함께하기에 그 느낌은 배가 된다고 한다. 혼자 다니면 어쨌든 저수 한계가 있어요. 겨우 이제 내가 아는 저수지 몇 월 달에 어디가 좀 나오더라 이런 좀 한계가 이렇게 있는데, 회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면 이 건 전체를 저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야 나는 어딘데 그쪽은 어찌냐 이렇게 하면 거의 전라도권 조항은 다 나옵니다. 아침에 회원들이 가면 이제 회원들이 6명 7명씩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도 입질이 없으면 아침에 이제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몇 번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도 전부 막 구석구석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날 저녁에 뭐 전체적으로 조항이 있었니 없었니 그거 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혼자 가면 또 입질이 안 나오고 뭐 낚시는 고독과 싸움이라 그러지만은 그걸 일단 심심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으면 옆에라도 있으면 좀 대화도 좀 하고 입질 없으면 가서 커피라도 한잔 먹고 말도 하고 그러는데, 혼자 가면 그냥 뿔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낚시를 좋아하지만은 좀 지루하죠. 전날 밤처럼 지루한 시간을 보낼 때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된다는 김주혁 씨. 혼자가 아닌 둘이 아닌 여럿이 함께하기에 든든하다고 하는데, 이 점이 바로 클럽 활동을 하는 진짜 이유라고 그는 전한다. 아침 붕어 첫 소식은 일행 중 민신복 씨가 먼저 전한다. 멀리서 얼핏 봐도 씨알이 보통은 아닌 듯한데, 계측자에 대고 길이를 재보니 30cm의 턱걸이 월척임이 확인됐다. 지금 이제 지렁이로 다 교체를 했는데 캐스팅 과중에 낚싯대가 쿡쿡 쳐박힐래 건져보니까 이제 이 사이즈가 올라왔습니다. 밤 시간에 고생한 마음은 이 녀석 한 마리로 보상을 받는다. 또 한 번의 월척 소식에 이창수의 마음은 더욱 흥분이 된다.
게다가 아침이 되면서 더욱 활발해진 찌의 움직임에 심장은 두근두근 흥분 그 자체다. 월척붕어가 찌를 쭉 올려주길 간절히 바라던 그때 챈질엔 성공했지만 역시 씨알이 아쉬울 따름이다. 소류지 붕어들이 손님이라고 차별 대우를 하는 걸까? 월척을 간절히 원했던 이창수지만 산란기 붕어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번엔 상류좌한 박형식 씨에게도 입질은 전해진다. 역시 입질은 활발하지만 씨알이 잘 다는데 아쉬움은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른 봄, 붕어 산란에 맞춰 119 피싱클럽 회원들과 함께했던 해남 소류지에서의 하룻밤 낚시. 상대적으로 수온이 상승하는 해질녘과 햇들 무렵에 월척을 확인할 수 있었듯 산란기 낚시는 수온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다. 네, 해남에서 산란 특수기를 노리고 119 피싱 회원 여러분들과 하룻밤 밤낚시를 했습니다. 정말 그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 그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룻밤 낚시를 이렇게 해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제 낮 낚시 때만 해도 참 효과가 좋아서 어제 밤에는 진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사자는 좀 욕심이고 그래요? 예, 35 이상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밤에 너무 입질이 없어가지고 네. 그게 제일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그렇죠. 그 또 다른 그 우리 그 다인님 네.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제 뭐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어차피 오후에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밤에 네. 또 입질이 없으니까. 네,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 그 119 피싱 그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것 해남권 소식이죠. 이 산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소식을 네. 우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 그 드릴 수 있는 그 정보가 충분히 그 전달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은 다음 시간에 또 그 우리는 언제든지 또 다른 저수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못다한 그 파이팅을 하기로 하고 오늘 그 이곳에서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오늘 해남에서 낚시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만남이 있는 저수지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대가 까딱까딱한데 자꾸 그게 눈에 보여. 작은 붕어 아니에요? 와, 저걸 내가 아니 저걸 엔딩 치다가 내가 낚아버릴 거야. 야, 정말 어휴 저걸 이거 잘못 전문으로 낚시겠는데? 아, 또 붕어는 정말 요랗고 좋습니다.